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1946년 3월 5일 북한이 토지개혁을 했죠. 그때까지 미 군정청은 이걸 할까 말까 카드만 만작거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헌데 북한에서 먼저 떡하니 토지개혁을 합니다. 군정청은 뜨거라 했겠죠. 당연히 북한은 모든 땅을 공짜로 준다더라. 너희들은 대체 뭘 하는 거냐? 이런 여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불이 나게 군정청 경제고문이 귀속농지 매각안을 발표했지만 밖에서 말할 것도 없고 군정청 안에서도 반대 여론이 나옵니다. 결국 얼마 뒤에 철회되면서 줄다리기가 시작되죠. 그 내막은 나중에 다시 이어드리기로 하고, 한편 그 무렵에 군정청이 미국 수집령을 공포합니다. 남는 쌀을 사들여서 농사 안 짓는 사람들한테 배급하려는 건데 이게 또 말썽을 일으킵니다. 배고파서 무시해야겠다. 일꾼은 쏘고 있다. 쌀을 달라. 쌀을 달라. 쌀을 달라. 쌀을 달라. 외놈들도 쌀을 쳤다. 쌀을 달라. 1946년 봄, 서울의 화두는 쌀이었다. 쌀 부족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거대한 시위대를 이룬 것이다. 미스터 리, 저게 뭐야? 예, 사령관님.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운 국민들이 쌀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뭐라고? 지난 가을에 거둔 양식이 바닥나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보리는 여물지 않아서 먹을 게 없는 시기를 말합니다. 모두가 악덕 농가들 탓이야. 우리 군정청이 미국 수집령을 내렸을 때 응해주었더라면 이런 사태는 막았을 텐데. 하지만 미국 수집이 시작된 2월 초순에는 이미 많은 농가가 미국을 판매한 뒤였습니다. 당신 말 한 번 잘하는구만. 그럼 지난 겨울엔 조선 천지에 쌀이 넘쳐났었겠네? 본관은 그런 구경도 못했고 보고받은 바도 없어. 사령관 각하, 설사 쌀을 좀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었더라도 수매 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집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목표 할당량 551만 석에서 70만 석밖에 수집 못했다. 그렇다면 굶어도 싸겠군. 출발해! 군정의 쌀 정책은 서툴고 정교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당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니와 한국인과 쌀의 정서적인 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즉, 쌀이 단순한 식량의 수단이 아니라 돈이고 재산이며 부의 상징이란 점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다. 그렇다면 군정청의 당시 쌀 정책은 어떻게 펼쳐졌던 것일까? 사령관 각하, 조선에서의 쌀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매매로 풀어야 합니다. 아놀드 장군, 조선인들은 그런 거래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충고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일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쌀을 자유롭게 풀면 그 누구보다도 조선인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 미군이 들어오자마자 식량 배급 확대안을 발표했을 때 조선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건 알지. 그러나 그건 일본인들이 군량미로 비축해둔 걸 풀었다고 해서 좋아했던 거 아닌가? 물론 그 점도 배제할 순 없겠죠. 그러나 그때까진 한 사람당 하루 2업이 돌아가던 걸 2업 5작으로 늘렸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은 겁니다. 실제로 광복 직후에는 먹고 입을 게 넘쳐났다. 갑자기 일제가 패망하면서 채 가져가지 못한 일본군 보급 창고에서 흘러나온 것들이었다. 쌀은 어떤가? 광복이 된 1945년 가을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풍작이었다. 게다가 일제의 공출도 없었다. 그래서 식량 공급은 넘쳐나기까지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좁쌀과 콩깻묵으로 배를 채우던 민족이 아니었던가. 모처럼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만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군정이 쌀 배급을 늘렸다. 그러니 국민들은 이게 진정 광복이구나 싶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매일신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흥분해 있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게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이냐. 지난달 일제는 쌀 한 작을 증배하면서 천하가 무너질 듯 선전하고 이홉으로 줄일 때는 아무 말 없이 숨기고 말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배를 줄였던가. 쌀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일본군이 독점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모순과 곡절을 우리의 해방용사 미군이 완전히 풀어주었도다. 오케이. 아놀드 장군. 당신 의견대로 쌀을 자유매매로 풀도록 합시다. 마틴 농상국장하고 결정하시오. 찾으셨습니까, 장군님? 어서 오시오, 마틴 국장. 조선인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장군님. 감질나는 배금죄는 반대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조선인들이 그동안 일본의 공출과 배급제에 워낙 질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양국만은 자유매매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선인들은 자유매매가 어색하지 않을까? 갑자기 자유매매제를 실시할 경우 식량 조달에 문제는 없겠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조사로는 금년 쌀 예상 수확량으로 볼 때 120만 섬 정도가 남아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5일부로 쌀의 자유시장에 관한 고시를 공식적으로 공포한다. 오늘부로 한국 내에서 미국의 자유 판매를 금하는 모든 규정과 미국의 매입과 판매의 가격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규정을 폐지한다. 자, 이 고시의 또 다른 내용을 보면요. 일본인이나 일본 정부 산하에 있던 각종 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쌀은 모두 한국 생활 필수품 회사에다 정해진 기간 안에 팔도록 한다 하는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은 이러한 쌀들을 50kg 한 포대당 32원 가격으로 매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가격이면 당시로서는 제법 쳐주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젠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식량 때문에 온 나라가 엎어지기나 하겠지요. 하고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듣겠소. 양국 매매 제도가 식량 사정을 왜 악화시킨다는 겁니까? 쌀이 도망갑니까? 군정청은 양국 자유매매제를 공포한 뒤 경제고문으로 이순탁, 이정재, 홍성하를 위촉했다. 한국 경제에서 양국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을 참작하면서 양국 자유매매 제도를 성공시켜보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고문들은 양국 매매제를 일제히 반대했다. 마틴 농상국장은 그들을 여러 차례 불러 설득 작업에 나섰는데 보시오. 지금 군정 건물만 떡하니 서 있지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쌀은 죄다 지방에서 나는데 지방 행정은 어떻습니까? 이 선생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마당에 대체 누가 쌀을 수집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갑자기 확 풀어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중간 상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틈에 중간 상인들이 농간 부리기로 작정할 것 같으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농민은 농민대로 헐값에 팔게 되고 도시 사람들은 비싼 값에 사 먹어야 됩니다. 그 식량 사정만 요동칠 게 뻔한 거를 왜 하려고 합니까? 시장은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보시오, 마틴 농산국장. 지금 조선 땅에 장바닥은 있을지언정 시장은 없어요. 자본주의 시장이 있느냔 말이오. 군정청이 하는 일을 도와줄 줄 알았더니 도움이 되는 주어는커녕 방위 공작이나 부리고 있구만.
그로부터 몇 달 뒤, 연말이 다가오면서 수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도시에서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조선인민보 1946년 3월 26일자 사설의 일부. 일본 제국주의의 폭각도 능히 조선 민중에게 최소의 호구량을 보장할 수 있었나니 조선 해방의 은인이며 조선 독립의 원군인 미 군정 당국이 어찌 이에 무관심할 수 있으랴. 일제도 먹고 살 만큼은 줬는데 미 군정은 거기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난한 것이다. 쌀 부족 사태는 갖가지 사건을 몰고 왔다. 쌀을 달라는 시위가 시청 앞에서 벌어지는가 하면 그 가운데 부인 한 사람이 총에 맞아 부상당한 사건도 일어났다. 서울중앙방송국, 그러니까 현재 KBS의 문재한 기자도 식량난을 피해가진 못하고 있었다. 아니, 김 선배, 왜 그러고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엊그제 그 왜 시청 앞에서 총 맞은 부인이 있었잖아. 예. 쌀 달라고 데모하다가 총 맞은 그 여자. 죽진 않은 모양이던데? 총도 안 맞은 엉뚱한 사람이 죽었어. 조선인민보 신문에 쌀 대신에 총뿌리 응수, 어제 시청 앞에 유혈의 참극. 이런 제목을 달았다고 사장하고 편집국장을 잡아갔대. 뭐요? 무슨 죄로 잡아가요? 누가요? 군정청이. 군정포고 위반 혐의라나 뭐래나. 신문 보면 맨 쌀 얘기야. 서울역 하루 승객 2만 명에서 절반이 쌀 구하러 호남으로 간다는 거며, 쌀을 못 산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는 거며. 아이고, 참. 나도 방송국 그만둘까 해. 김 선배, 무슨 소리예요? 우리라도 지켜야죠. 자네도 알잖아. 우리 기술진들이 얼마 받고 있는지.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걸 어떡해. 문 선배님, 내일까지 방송 개선안 제출하라는데요? 굶어 죽을 판에.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야? 누가 그래요? 미군 감독관이요. 문 기자는 의견서를 쓰면서 한편으로 방송국 직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거론했다. 나는 크게 부르짖는다. 내 어머니에게 쌀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쌀만 내 어머니에게 풍족히 준다면 나는 조선방송 사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으리라. 박사님, 연말인데 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한 말씀 주십시오. 풍년도 들었고 일본 공출도 없는 좋은 시절인데 어찌하여 쌀값이 오르기만 하야 시민 생활을 위협한단 말입니까? 우리 다 같이 정치운동과 함께 경제 구국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박사님, 일본도 쌀이 부족해서 우리 쌀을 밀수입해 간다는 소문은 들으셨습니까?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외놈들이 우리 쌀을 비애국 조선인들과 결탁하여 일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 쌀을 한가마니에 800원에 사다가 2만 원씩 받고 판다는 사실은 우리 3천만 동포가 주목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수사 진영을 편성해서 악질배들의 준동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물가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요. 불켜는 전구 있잖아요. 그 전구값이 하도 올라가니까 여관업자들이 전구를 빼놓고 손님을 받았다고 합니다. 끼워놓으면 전구 수명이 떨어진다고요. 대신 전구를 휴대한 손님만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생각해보세요. 손님이 와서 방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주인이
정구는 가져오셨나요? 하면서 확인을 하고 방을 내줬을 거 아닙니까? 딴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요. 1945년 12월 서울의 풍경이었습니다.